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전 솔직히 조건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거절할 만한 조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봐주세요. 지금 화가 나서 말투가 굉장히 거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주선자에게는 직업만 듣고 만났습니다. 남자는 빠른 30, 여자는 31입니다. 남자는 공무원이고 여자 대기업에 다닙니다. 남자 연봉은 세전 3천 중반, 여자 연봉은 세전 6천 중반입니다. 남자는 22살 때부터 직장생활 시작했고 학사 졸업, 여자는 29부터 직장생활 시작했고 박사 졸업입니다. 남자는 차가 있고 국산 세단 신차, 네이버 검색 기준 2000 후반대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적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여자는 차가 없고요. 대충 기억나는 건 이 정도이고 적어놓은 것처럼 직업만 들었고 첫 만남에서 주선자랑 같이 만나서 자세한 조건은 못 듣고 가벼운 대화만 했고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조건을 들었고 주선자에게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주선자는 왜 거절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솔직히 말해서 조건이 안 맞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라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하자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이 부분도 황당한 게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굳이 이유를 묻길래 솔직히 수입차가 조금 있더라 라고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제 입장은 현재도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며 일의 패턴이 너무 다르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벌이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팅 전부터 말했으나 주선자는 일단 만나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으며 연애로 만난 것도 아니고 소개팅인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조건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외모나 대화 코드 등이 조건을 무마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스타일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 사람 직장 안정적이고 본인 업무 굉장히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며 좋은 대학 나왔고 물론 제 대학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소개시켜주기 아까울 정도로 좋은 사람인데 네가 조건만 보고 거절하니 너무 회의감이 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될 줄 몰랐기에 입장을 대변하려다 보니 논쟁이 되었고 친구는 저에게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너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으며 사회 경험도 많고 차도 가지고 있다. 지금 수입은 네가 더 많으나 모은 돈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네가 더 아래인 것 같은데 조건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 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를 모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수입 차이가 거의 2배에 가깝고 그 부분은 언젠가 메꿔지겠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친구는 계속 말끝마다 나는 학위가 없어서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만큼 사회 경력을 많이 쌓았고 본인의 업무에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니 사회적 위치가 너보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본인이 해본 적 없다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경력을 폄하한 적도 없고 제 학력을 치켜 세운 적도 없고 그냥 제 기준에 조건이 안 맞다고 한 것뿐인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고 이런 논쟁까지 벌여야 하는 일일까요? 친구가 제 학위가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 사람 업무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스펙 좋은 다른 분 소개시켜 줄 걸 그랬다면서 짜증 아닌 짜증을 내고 괜히 좋은 사람인데 상처 준 것 같다. 너는 돈 많은 남자 만나라면서 속물 취급하는데 거절해서 미안한 마음에 별 얘기 안 하긴 했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소개팅남과 주선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라 서로 소중히 여기는 사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소개시켜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얘기하면서 제 직장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분 직장은 안정적이니 수입만 보고 거절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름 들으면 다 아는 메이저 대기업 공학계열 연구직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건 보는 편 맞으며 조건 볼 만한 스펙이라 생각하고
남자분 조건이 제 조건에 비해 모자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순히 수입적인 측면에서만요. 물론 남자분 성격도 좋으시고 요새 공무원 엄청 좋은 직업인 것도 알아요. 그걸 무시한 적도 없고 단지 수입 수준에서 제 기준에 안 맞는다고 말했어요. 그분을 폄하하는 다른 말 일절 한 적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기준은 제 기준 아닌가요? 말했다시피 연애도 아니고 아무 감정 없는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인 상태로 연애할 이유가 없어서 거절한 건데 이게 이렇게 제 조건을 돌려가게 하며 황당해할 일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공무원이 인식이 그 정도로 대단한 직업인가요? 이건 제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참고로 소개팅 하신 남자분은 그냥 본인은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다는 말만 전했다고 하시고 다른 말은 없으셨어요. 젠틀하게 잘 대해주셨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열받은 건 주선자 혼자네요. 남자분께는 조건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좋게 둘러 거절했습니다. 열받아서 막 적다 보니 두서가 없네요. 제가 속물이면 속물일 수 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쉽게 사람 만나고 할 상황도 아니고 조건 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마지막 카톡이 너가 일을 늦게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왔고 저는 현재 안일십 중입니다. 사회생활 얘기는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부터 이 친구한테 계속 듣던 얘기라 더 짜증나네요. 추가. 자다 일어났는데 댓글 엄청 많이 달렸네요. 우선 글은 제가 아까 화가 좀 많이 난 상태로 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개팅남은 좋은 분이십니다. 주선자랑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잔소리,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 전부터 살짝 감정의 골이 있었던 상태였고 제가 학위 중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나 프리랜서로 벌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20대 후반까지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이 아니면 돈은 의미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를 예전부터 들었던 터라 더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불같은 친구라 갑자기 소개팅을 해준다길래 불안했고 사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처음 주선해준 거고 본문에 쓰는 걸 깜빡했는데 친구의 회사 동료예요. 이미 제 사진 다 봤고 그분도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마음에 들 거라고 그래서 가볍게 만나보고 빠르게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화를 키웠네요. 사실 이때 제 동의 없이 사진 보여주고 소개팅 잡은 것도 화났는데 그 부분도 말 안 하다가 아까 카톡으로 얘기하니 좋은 사람이어서 도와주려 한 건데 그렇게 군이 서운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봉이 작다고 주작이라고 하셔서 글 남기는데 변동상여랑 성과는 제외한 계약 연봉입니다. 소개팅 실패하고 친구랑 싸운 얘길 이 나이 먹고 왜 주작하겠어요. 남자분도 뭐 수당 같은 거 받으실 수는 있으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변동급여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요. 솔직히 급여 인상률도 제가 더 높을 것 같고요. 이직이 잦고 이직 시 급여가 훅훅 뛰는 직종입니다. 대신 워라밸은 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솔직히 저보다 급여가 높지 않더라도 명백히 더 좋은 직업이거나 조금 모자란 수준으로만 되어도 만나보고 판단했을 텐데 너무 차이가 난다 싶고 빨리 거절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 바로 거절한 게 이렇게 일을 키울지 몰랐네요. 친구는 몇 번 더 만나보지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돈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정말 아껴두던 분을 소개해줬는데 단지 그런 물질적인 이유로 거절해서 본인도 곤란하고 소개팅남도 상처가 될 것 같으며 친구인 저에게도 인간적으로 실망을 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네요. 아무튼 저는 배려 없는 친구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이제는 그 친구를 좀 멀리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함께 분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저는 자러 가야겠어요. 혹여나 어떠한 분노나 사이다가 생기면 후기 쓰러 올게요. 두 번째 추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이야.
출근해서 화장실에서 글 읽다가 부랴부랴 추각을 씁니다. 우선 조건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소개팅을 나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이 많은데,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선해달라고 한 소개팅이 아니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일정까지 다 잡고 통보된 소개팅이었습니다. 이미 그분은 제 사진 보고 마음에 든다고까지 했고, 친구의 회사 동료기 때문에 거절하기 미안해 한번 만나보고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 사람인데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쓰는 학비, 생활비 등이 모자랄 때마다 집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원받아서 빚이 없을 뿐이지 벌어서 학비 내거나 빚내서 학교 다녔으면 여태 공부한 비용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요. 학교를 거의 10년을 다녔으니까요. 전 그만큼 투자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라는 말에 더 화가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박사하면서 연금이나 프리랜서로 일한 수입 등 모아서 현재 저축도 꽤 있는 상태이고, 부자까진 아니지만 아버지 사업하시고 어머니 교육 쪽에서 일하셔서 집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 도중에 남성분께서 학비 알바로 벌어서 다니신 이야기, 부모님께 아직 용돈 드린다, 해외여행 배낭여행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고 어렴풋이 살아온 환경이 조금 다르구나 싶기도 했었어요. 아직 해외여행 해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이 부분도 조금 놀랐어요. 전 경제력 본다고 이미 말도 했고, 전에 대학원 생활하면서 만나던 남자친구도 현재 저보다 수입이 많았고 직업도 좋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친구가 괜찮으니까 계속 만나보라고 이야기했고, 사실 이 정도로 소득, 기타 경제력 차이가 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직업 보고 연봉 작을 거 알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사실 집안이 좋으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등등 다른 소득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경제력 보는 걸 친구가 알고 있었고, 친구가 먼저 확고한 의지로 주선했으니 저랑 비슷하거나 못해도 조금 모자란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안 그래도 절 속물 취급하는 친구라 더 자세히 안 물어보고 만나보고 아니면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로 조건을 이야기하며 거절한 건 제 문제인 것 같다는 댓글은 어느 정도 공감해요. 전 남자친구 만날 때도 걘 돈이 많은데 명품 안 해주냐 이런 얘기 달고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래봤자 직장인이고 사실 돌려서 비꾼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나는 조건 본다 하면 늘 저를 속물 취급하던 친구가 본인 마음대로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소개팅 주선한 것부터 열받았는데, 남성분 만나서 얘기해보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개팅인가 싶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남성분은 제 능력이나 배경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고 정말 직업만, 그것도 회사 동료니까 공무원인 걸 안 거지 자세한 건 몰랐어요. 아무튼 직업만 알고 만났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 더 화가 났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 됐다 말자 하고 거절 이유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보길래 홧김에 솔직히 조건 안 맞는다 라고 지른 거예요. 솔직히 친구한테 서운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수입은 떨어지는데 대신 성격이 좋다던지 좋은 면을 얘기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안 가르쳐주고 꽁꽁 싸매다가 만나보니 제 기준에 안 맞았고, 그걸 또 제가 돈을 밝히는 걸로 결정짓는 것도 황당하고요. 학위를 굳이 따질 생각은 없으나 저 역시 학비, 타지생활, 랩실 노가다, 교수님 밑에서 침묵의 노예 생활하며 어렵게 딴 학위이고, 제가 학위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말끝마다 나는 박사가 없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고를 붙이고 없는 조건으로 치부해버리니 그것 또한 화나는 부분이네요. 사실 꼭 학위, 전문성 같은 표면적 배경보다는 그런 공감대를 공유하고 그 시절 정말 힘들었지 하면서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그 소개팅 난 분이랑은 맞는 주제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개팅 많이 안 해보셨냐는 댓글이 있던데, 네, 별로 안 해봤어요.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오래 만났고 사실 지금 너무 천방지축으로 살고 있어서 당장 결혼 생각도 없어요. 30대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가볍게 만날 생각도 없고 미래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오래 만나고 결혼하고 싶어서 조건 보는 거예요. 박사 얘기가 댓글에 많던데 사실 박사라는 스펙이 그 분야 아니면 말짱 도루묵에 그들끼리 인정하고 그들끼리만 지켜 세우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박사 생활을 힘들게 해서 그런지 별거 아니라는 댓글 보니 서글프네요. 돈도 감정도 육체도 다 갈아 넣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댓글 정독하고 최대한 답변해드리려 하다 보니 주저리가 길었네요. 전 추가 글은 여기까지 쓸게요. 댓글은 조금 더 달리면 친구에게 보내줘야겠어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살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 남친은 30대 후반입니다. 남친이랑 만난 지는 2달 정도 됐고 둘 다 전문직에 일할 때는 바쁜 편입니다. 그동안 만나면서 크게 다툰 적은 없고 남친이 연락이 살짝씩 뜸해서 그거 가지고 2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친이 위치 추적 어플을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랑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대체 왜 하고 있는 건지 누구랑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모님, 친구들, 다른 여자 등등 아무리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이유가 뭘지 함께 생각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간의 일들을 좀 설명해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써보겠습니다. 썸 탈 때도 아침부터 연락이 오는 건 아니었고 항상 퇴근하고 저녁에 연락이 오긴 했어요. 사귀고 초반에는 일어나서 출근해서까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일할 때는 바빠서 연락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해하는데 일어나서나 출근하러 가는 길에 그냥 짤막하게라도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서 그게 살짝 제 기준에서는 이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혹시나 잘 일어나서 출근은 잘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니까 연락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조곤조곤 말하고는 남친도 알겠다고 하고 그 뒤로는 하는 편입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더 늦어서 사귀기 한 달까지는 남친이 거의 평일에 2일, 많게는 3일까지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줬고 퇴근하고 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 보고요. 연락이 조금 적기는 했지만 주로 전화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전화 자주 하는 편이고 거의 매일 잠들기 전에 전화합니다. 초반에 길게는 2시간까지도 통화한 적이 며칠이나 있었고 주로 30분 넘게는 통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2번 정도 전화하니 아침이나 일할 때 연락 없는 게 크게 많이 서운하거나 이상한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만나서도 잘하는 편이고 남자치고 센스도 있고 제 생각도 많이 해주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남친이었습니다. 만나는 중에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면 크게 숨기는 것 없이 오히려 저 봐도 된다는 듯이 앞에서 바로 카톡을 열어서 확인하고 전화 오면 누군지 항상 보여주고 제 앞에서 통화하거나 아니면 통화 시작하고 나서 잠시 나가서 전화하는 식이었습니다. 저랑 만나는 거 말고 다른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 상대와 약속을 잡는 과정에 카톡 대화창을 캡처해서 보내주고는 나 이래서 이렇게 오늘 만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식이고 술자리에서는 다 같이 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음식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 술 약속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도요. 저도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랑 있는 사진 보내거나 제 독사진 보내거나 먹고 있는 사진 보내거나 했고 남친이 잘하니 저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시간은 짧지만 이 사람이랑 신뢰가 두텁게 쌓였다고 생각했고
이상한 쎄함이나 여자의 촉이 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약속이 잡혀서 친구와 카톡을 나눈 대화창을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오늘 얘가 이렇게 갑자기 보자네 할 말이 있나 봐 했고 저도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캡처한 사진에서 위에 상태 표시줄에 아이쉐어링 어플 아이콘이 띄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이콘이었는데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고 되게 작은 아이콘인데도 이상하게 그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GPS 위치 물음표 아이콘에 과자 프링글스 얼굴 같은 아이 얼굴이 그려진 아이콘입니다. 그 전에 여러 번 카톡이나 사진 같은 거를 캡처해서 보내줄 때는 안 보이던 아이콘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도 이상하게도 그게 위치 추적 어플인 것만 같았고 네이버에 위치 추적 어플 치니까 몇 개 나오는데 아이쉐어링이 그 아이콘이더라고요. 이게 여자의 촉인 건지 진짜 왜 그게 제 눈에 하필 확 띄었고 저도 뭔지도 모르는 건데도 그게 왜 위치 추적 어플인 것만 같았는지 그리고 검색하니 바로 나왔는지 진짜 흔히 말하는 조상신이 도운 건지 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 어플을 대체 왜 하고 있을까? 저는 혹시 저를 감시하고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서로가 동의해야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남친 본가가 지방에 있고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가족이랑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족이랑 하나 보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친을 만나러 가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가족이랑 하는 것도 30대 후반 남자가 이상한 것 같고 그럼 친구들이랑 하나? 친구들이랑은 왜 하지? 나랑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누구랑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느 때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카페에서 슬쩍 오빠, 근데 아이쉐어링 하더라. 부모님이랑 하는 거야. 떨어져 지내니까 걱정하셔서 했는데 살짝 놀라는 눈치더니 그냥 짧게 응 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찰나의 표정과 그 반응이 뭔가. 그러고는 남친이 근데 아이쉐어링 어떻게 알았어? 해서 어제 오빠가 보내준 카톡 캡처에 위에 떠있더라. 예전에 친구가 하는 거 봐서 그 아이콘이 기억에 남아있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도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 요즘 워낙 세상이 무서워서 걱정하시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엄청 고민하다가 근데 오늘 아니면 이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오빠 정말 나한테 할 말 없어? 했더니 응 없는데 왜? 나 뭐 할 말이 있어야 돼? 왜? 무슨 말이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어플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부모님이랑 하고 있다고 해도 좀 이상하고 친구들이랑은 안 할 것 같고 나랑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대체 누구랑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어렵사리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기 전까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뜸을 들였는데 결국엔 저렇게 명확하게 물어봤고 살짝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나 이상한 건가? 지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했습니다. 남친 대답은 응 이상한 거야. 갑자기 당황스럽다. 뭐 이런 식이었고 저는 미안해. 오빠 기분 나쁠 거 아는데 내가 사과할게. 사과할 건데 근데 나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혹시 내가 지금 어플 켜서 보여달라고 하면 진짜 나 이상한 거야? 하고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제 예상은 아니라고 팔짝 뛰면서 어플을 켜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래 떨어져 사니까 부모님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떨어져 살면 나 걱정하실 것 같고 했더니 이건 이제 부모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게 다 변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고 저도 어버버하고 정색하고 단호한 남친 모습에 순간 제가 실수했나, 이 사람 결백한데 내가 의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튼 결국에는 어플은 켜보지도 못하고 그 어플에 대한 확실한 해명도 듣지 못한 채 남친이 본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순간 그 말에 우리 다시 못 보는 거냐 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오늘 내가 오빠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 근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잘 풀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는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 속상하다 라는 식으로 카톡을 보냈고 남친은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거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만나러 주 3, 4일은 받고 위치 추적 어플이면 제가 일하는 데까지 온 게 뜰 텐데, 그리고 퇴근하고도 약속 없으면, 아니 약속이 있어도 제가 퇴근할 때는 잠깐 화장실 가거나 밖에 나와서 최대한 저랑 전화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 전에는 항상 거의 매일 전화했어요. 술 취해서 들어와도 전화해서 나 오늘 많이 마셔서 힘드네, 이만 잘게 라고 짤막하게라도 통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영상통화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는 게 안 믿기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좋아하는 마음에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걸까요? 대체 위치 추적 어플은 왜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부모님인데 의심받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렇게 나온 걸까요? 그동안 너무 잘해왔던 남친이라서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절 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렇게 나오니 남친은 마치 제가 그동안 다 의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연락도 조금 더 해달라고 말했던 것 같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건 진짜 아닌데 전 남친을 누구보다 믿었고 그런 의심조차 안 들게 잘해줘서 진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생각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전 여친이랑 했던 건데 미처 지우지 못한 거라서 직접 어플 켜서 보여주지는 못한 거고, 근데 결백하긴 하니까 발끈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대체 뭘까요? 뭘 제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도 머리로는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마음이 잘 안 돼요. 이대로 연락이 안 올 건가 두렵기도 하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댔으니 시간을 줄 건데 너무 길어지면 제가 피말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남친은 저희 부모님을 지난달 말에 만나 뵀었고 다음 달에는 제가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뵐 예정이었습니다. 남친이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할 만큼 저를 좋아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직접 만나 뵙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남친 집에서도 제 존재를 알고 있고 좋아하시며 다음 달에 상경하시면 만나 뵐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사이인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대체 이유가 뭘지 함께 생각해 봐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시댁과는 집이 아파트 바로 앞 뒷동이에요. 문제는 이번에 시댁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와는 가족 어느 누구도 상의, 양해 없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3주 동안 지내기로 결정되었어요. 친딸인 고모네도 도보 5, 6분 거리인데 굳이 저희 집에만 계시게 되었네요.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3주를 지낼 생각을 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거실에서 주무실 예정이라 자다가 화장실도 두세 번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될 것 같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고 점심 저녁도 매일 챙겨드려야 하고 주말은 또 아침부터 종일 붙어서 지내야 하고
내 집인데 불편하게 지낼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시어머님이 말씀이 진짜 많고 제가 공감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같이 지내게 되면 매일같이 말동무 해드리는 게 버거운 것도 있어요. 또 살림 포장해서 맡기는 비용 아끼겠다고 저희 집 베란다에 온갖 짐 박스, 짐 봉다리 옮겨서 쌓아놓은 모양새를 보니 진짜 집에 있기 싫더라고요. 상황을 알게 된 친정에서는 며느리 불편하게 눈치 없이 왜 오시냐고 숙소 구해서 지내시면 되지 않냐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친정에 오거나 여동생네 가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친정도 리모델링 계획 중이고 에어비앤비에서 지내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31개월 아들, 8개월 딸 데리고 짐 바리바리 싸서 동생네 와 있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집안 사람인 저와 가족 어느 누구도 사전에 의논, 양해도 없이 그냥 흘러가듯 진행되어 버렸어요. 리모델링 이틀 전에는 신랑 여동생, 고모가 불편하겠지만 엄마 아빠 좀 잘 데리고 있어달라 라는 통보 아닌 척한 통보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신랑 여동생이면 저한테도 손아래 동생인데 통보하는 문자가 너무 불쾌해서 신랑한테 답답한 마음 다 말해버렸어요. 내가 제일 불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나에게 양해를 안 구하냐. 답답하다고 내 속마음을 말하게 되면 나만 나쁜 년, 나쁜 며느리인 것 같다고. 나는 내 친정엄마하고도 3일 이상 지내면 투닥거리게 된다. 그랬더니 신랑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꼭 의논하겠다고 하고 불쾌했으면 동생한테 말하라는데 그게 되나요? 말하면 싸우자는 꼴이 될 텐데요. 저도 불편할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말 못한 잘못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결정에 있어서 제가 불편할지 말지 아무도 신경도 안 쓴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짐 싸서 애들 데리고 나가면 혹시 우리 때문에 나가는 거냐 물어라도 봐야 하지 않나요? 오히려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렸더니 리모델링 전부터 아예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전화도 없이 갑자기 집 현관벨 누르시거나 두들기시거나 그래도 안 열면 전화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너무 불편하고 매너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둘 다 엄마 껌딱지라 아직 어린애기 2명 데리고 내 집 아닌 곳에서 지내는 것 또한 너무 힘드네요. 큰아이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애 둘 보느라 끙끙대고 있는데 고모가 카톡이 오네요. 아가들 사진 좀 보내달라고요. 너무 화딱지 나서 그냥 씹었어요. 시부모님 좋으신 분들이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대해 주시고 하긴 하는데 시댁 식구들 모두 이번 일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럴수록 더 서로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기적이고 나쁜 며느리일까요? 불편한 건 정말 질색인데 이런저런 조언 부탁드려요. 추가, 집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예요. 집으로 돌아오고 10일 정도 지났네요. 우선적으로 저희 친정은 원래 평소에 전화를 자주 하는 집이 아닙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그걸 압니다. 제가 평소 연락 잘 안 하는 걸요. 결혼 후 제가 전화를 자주 안 해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집 돌아오고 나서 저는 아이들 보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고 어제 저녁 신랑과 아이들과 다 같이 시댁 리모델링한 거 보러 갈 겸 시댁에 건너갔네요. 현관 열고 저희 왔어요 인사했는데 시무가 저를 쌩까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상황을 눈치 못 채셨는지 저한테 우리 때문에 나가 지내느라 고생하고 미안했다 라고 해주셨고요. 1시간가량 있는 내내 영문을 몰라 당황스럽고 표정 관리가 안 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으니 시무가 제가 집에 온 후 전화를 안 해서 화가 나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타이밍에 화가 나셨다고? 당신들 때문에 며느리 3주나 애 데리고 친정가 지내느라 고생하고 왔는데 하필 지금 타이밍에 그 전화 하나로 나한테 갑자기 화가 나셨다고? 그럼 미안한 마음보다 화난 마음이 지금 더 커서 저러시는 거야? 내가 전화를 안 하면 먼저 전화 주셔서 밖에서 지내느라 고생했다고
근데 어쩜 전화를 한 번 안 하냐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네요. 멀리 살 때부터 가까이 사는 지금까지 평소에 저에게 전화 자주 하라던가 왜 전화 안 하냐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신랑한테 말씀하신 적은 있다던데 그때마다 신랑이 와이프네 집이 전화 연락 자주 하는 문화가 아니다. 내가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했고요. 당신네 딸까지 제가 그간 서운한 거 신랑 통해 말해서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괘씸해 보이는 건지 집에 돌아온 이 타이밍에 결혼 후 처음으로 저한테 삐지셨는데 괜히 트집 잡는 이 느낌은 뭐죠? 주객전도 맞아 보이죠? 사위나 며느리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집 귀한 자식이거늘. 진짜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른이 참 뭐하는 건지 싶네요. 첫 손주 낳고 아기 100일 때 시댁 갔더니 시장 검은 봉다리에 수면 양말 몇 개 주실 때부터 뭔가 무식해 보인다 했는데 정말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먼저 풀어드릴 생각 일체 없는데 그래도 되겠죠? 역시 신은 시인가 봅니다. 하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 작년 말에 시부모 보험을 엉망으로 들어놓으신 걸 제가 보험을 조금 알아서 잘 정리하면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환급을 받았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 진행한 거고 거기에 며느리는 불편하던 말던 상관없이 저희 집까지 들어와 지내면서 숙박비와 이삿짐 보관비 버신 거죠. 환급 받고 나서 수고했다고 5만 원 주시더라고요. 보험 정리도 괜한 짓 했다 생각 드네요. 두 번째 추가, 집을 시댁에서 해줬다는 말이 있던데 오히려 친정에서 더 받았습니다. 전세 가격 중 시댁 15%, 제가 모은 돈 40%, 나머진 전세 대출이고 친정에서 일시불로 중형 SUV 사주셨고 가정가구 사라고 1,000만 원 주시고 남편 학자금 대출도 결혼하면서 빚 있는 게 싫어 제가 800만 원 갚았어요. 출산할 때마다 친정에서 2,300만 원씩 주셨고 친정 놀러 갈 때마다 아기들 용돈 5에서 10만 원씩 주세요. 시댁에서는 올 구정에 아가들 세뱃돈 10,000원 처음 받아봤네요. 친정은 아버지 외벌이로 월 1,000에서 1,300 버시고 시댁은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듯해요. 현재는 심지어 신랑은 친정아빠 밑에서 기술 물려받고 있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밑바탕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바라는 거 없이 도와주시는데 시모는 그깟 전화 하나로 저러니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심지어 제가 서울에 청약이 당첨이 되어 주변에서는 로또 맞았다고 축하해주는데 시부모는 그거 팔고 남는 돈으로 사업을 해보라는 둥 팔고 다시 이쪽으로 이사 오라는 둥 한심한 얘기를 하네요. 요즘 양도세가 얼만데 팔라는 건지 또 내가 오랫동안 부은 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왜 당신네들이 팔아라 말아라 하는지 정말 짜증나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결혼 4년차 평범한 엄마입니다. 시댁과 연 끊은 지 1년 되었고 시어머니의 술버릇, 막말, 그리고 남편의 주둥이 효자 노릇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연 끊는 조건으로 여태껏 지내왔습니다. 반반 결혼으로 양가 지원 받지 않았습니다. 연 끊은 이유 몇 가지 쓰자면 첫 번째, 혼전 임신 중에 유산에 아이 떠나보내고 몸이 많이 아파 화장실도 거의 기다시피 다녔는데 자기 아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산다면서 외식하자 불러내선 4시간 넘게 시모 친구들이랑 술판을 벌였습니다. 남편도 같이 술 마셨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나 먼저 가겠으니 재밌게 노르시라 하니 술 취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감히 먼저 가느냐 마느냐 한다고 호통에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평소에도 술 달고 사는 시모인데 술 안 먹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게 보입니다. 그 뒤 임신에 아이 낳고 산후조리 해준답시고 저희 집에 와서 술만 마시다 갔습니다. 그러곤 시이모들한텐 애보기 힘드니 허리 아프니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남편의 주둥이 효자 덕분에 시댁과 연락이 닿을 때마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고자질하면 남편이 저한테 화풀이하고 그럼 대판 싸웠습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도 있었고요. 고자질한 내용은 연락 안 한다, 손주 안 보여준다, 강아지 싫으니 갖다 버려라 등등입니다.
4번째, 아기 첫 돌 때 코로나 초반이라 거리두기 1단계였는데 돌잔치 취소하고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가족 사진 찍고 간단히 밥 먹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모 한 분을 부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 혼자라 사돈 보는 게 불편하고 어려우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며칠 뒤면 약속 날짜라 확인차 연락하니 갑자기 다른 이모들 그리고 그 아들 내외들까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다 모이면 10명 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하냐. 이런 일은 원래 부모가 어떻게 하자 하면 따라오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덕분에 또 남편이랑 박 터지게 싸우고 내 새끼 첫 생일을 개판인 분위기에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시모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정작 자기 아들은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고 늘 제가 날짜 챙겨 연락하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애 낳고 산후조리도 안 돼 여기저기 아프고 신생아 돌보면서 사람 몰골이 아닌 채로 지내다가 딱 한 번 챙기지 못한 건데 저런 식으로 엿먹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시댁과 연 끊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싶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연락 안 하고 살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5번째, 많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날이 점점 자주 그리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얘기가 나왔고 남편이 지 엄마한테 알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시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발음도 되지 않는 목소리로 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했습니다. 그러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따지려고 하더라고요. 잘난 지 아들을 왜 이렇게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술 취한 모습인데 끝까지 술 안 먹었다 잡아떼네요. 이 몇 가지 사건들은 큼직큼직한 것만 모은 거고 자잘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 시모라는 시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 엄마한테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나중에 술 깨고 넌지시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는 걸 칼같이 쳐냈습니다. 별거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연락 와서는 네가 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엔 그거였죠. 그 나이에 또다시 아들 수발 들자니 힘이 붙이고 그동안 혼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아들 신경 써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댁과 연락 끊고 모든 경제권 저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1년 넘도록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사니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시댁과 연결고리가 없어지니 남편이랑 싸울 일도 없어졌어요. 근데 얼마 전 남편이 말하길 엄마네 동네 재개발이 된다더라. 분양권 받으면 엄만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가고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왔으면 하신다. 라고 넌지시 말하네요. 왠지 느낌이 이걸 빌미로 다시 지엄마랑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재개발 확정되면 빌라 사는 가격으로 아파트 제일 큰 평수 얻을 수 있으니 꿀이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젠 마음 풀고 화해라 이 뜻인지. 그래서 선배님들께 조언 좀 구하려고요. 사실 저는 안 받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는 집이 14평이라 아기 키우기엔 많이 작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집을 받으면 또 전처럼 될까 무서운데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걸 받고도 계속 연 끊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이 너무 못됐나요? 시모랑 화해하라는 댓글이 많다면 제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모든 게 처음이라 아직도 많이 서툴고 모르는 게 많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